논제라는 거는 논제란 뭐뭐이다. 이거 정의지. 쟁점이란 요거다. 그러면은 뭐야? 요거란 요거고 논제란 요거고 쟁점이란 요런 거다. 그런데 이제 쟁점의 개념은 뭐야? 찬성 반대가 분명히 있는 거야. 토론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논점이다.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해야 되고 입장이 분명해야 돼.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쟁점이 안 되고 논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논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인데 지금 설탕세 부과는 뭐에 해당이 돼? 정책 논제에 해당되는 거야. 어, 이거 부과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거 따지는 거지. 그럼 사실에 한번 보자. 사실 논제에 맞는 거. 화성에 생명체가 산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은 바람직하다. 어, 아무리 선의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겠지. 사용제도 이런 정책에 대한 논제 폐지돼야 된다. 반대로 지금 여기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무슨 논제야? 정책 논제야.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사실 논제고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것은 가치 논제고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을 다루는 거는 정책 논제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정책 논제 진술 시 조심해야 될 거 유의점은 뭐야?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된다. 긍정의 평서문, 평서문에 진술해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를 진술해야 된다. 이게 그 중에서 정책 논제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정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별 내용은 없고 쓰여진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논중이라는 거는 뭐야? 참이 주장이 참이란 거는 그거를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이다. 뭐뭐란 뭐뭐이다. 이런 게 뭐야? 설명 방법이 정의이고 정의는 뭐를 설명하는 거야?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논중의 요소에는 주장이 있고요, 이유가 있고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순서를 보면은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논중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주장이 있겠지. 그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 그러면은 먼저는 뭐야? 아, 논중의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유는 뭐를 뒷받침해요? 주장을 뒷받침해요. 근거는 뭐를 뒷받침해요?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 주장과 뭐 이유를 뒷받침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논중 요소가 세 가지인 거 주장, 이유, 근거 알아야 되겠고 그럼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고 근거는 예와 예를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정책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돼. 여기 앞에서 정책 논증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네. 정책 논증은 뭐라고 했어? 해결 방안을 다루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뭐야?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지.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그거를 그런 해결 방안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찬성을 하겠지.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러면 반대를 하겠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그럼 목적은 뭐냐? 찬성과 반대로 나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찬성할 거고, 반대,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면 반대할 거고, 로 나누어서 엄정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야? 목적이에요. 뭐를 따지는 거야? 엄정하게 따져보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엄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정책 토론의 목적이 되겠다. 그 다음, 입증 책임의 원리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럼 현재 상태를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찬성 측에 있는 거야. 아, 이거 설탕수에 부과해야 됩니다. 그거의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찬성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입증해야 돼.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다. 반대는 뭐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럼 찬성은 뭐예요? 증명하는 거고요. 입증하는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주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주장만 하고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하고 있어. 그럼 무책임하지. 그러므로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쪽에서. 그 다음 논증 구성 방식. 논제에 따라서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이게 뭐야? 필수 쟁점이야. 이거를 필수 쟁점이라 한다. 그럼 필수 쟁점은 뭐다? 반드시 따져야 된다. 짚어서 따져야 되는 쟁점들을 뭐라고 한다?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입론에서 쟁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쟁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무슨 쟁점? 필수 쟁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질문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제한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언급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쟁점은 뭐가 있냐? 문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쟁점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찬성 측은 뭐 해야 돼? 문제 쟁점과 해결 방안을 해야 되고, 반대 측은 어떻게 해야 돼?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익과 비용 쟁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쟁점이 뭐뭐 있어요? 문제 있고요. 해결 방안 있고요. 이익 비용 쟁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거든요. 순서가 이제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심각합니다 하고 반대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럴 거고, 찬성 측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요. 반대쪽에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실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야. 이거 자연스럽게 얘기되니까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결 방안은 해결됩니다 하고 찬성 쪽에서는 해결됩니다 해야 되고, 반대쪽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해야 되고, 실행 가능합니다 해야 되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익 비용은 당연히 이익이 더 많아요 하는 게 찬성 쪽이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반대쪽이 되겠죠. 자, 봅시다. 아까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됐죠. 그럼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고 근거는 뭐야? 이유와 주장 두 개 다 뒷받침하는 거다. 이런 차이점에 아까 여기에서 이거 찾았어 선생님. 이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정책 논쟁을 할 때 기본적인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제 설탕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잘 나오는 게 요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주로 정책을 다룰 때 하는 게 반대 논문식인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정책 논쟁 중에서 반대 신문식 토론을 교과서에 지금 넣어준 건데 찬성과 반대가 두 명씩 찬성 1, 찬성 2 두 명씩 구성이 되고 그럼 반대도 1, 반대 2 가끔요 요 순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찬성 1이 입론을 해요. 찬성 1이 입론을 하고 그럼 요거에 대한 반대를 얘가 해요. 반대 2가 해요. 요거 순서 먼저 봅시다.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1이 입론을 해요. 이 순서 좀 앞에 거는 알아야 돼. 그러면 얘가 입론을 하고요. 반대 2가 반론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반대 1이 입론을 하고요. 다시 여기 크로스 해가지고 찬성 2가 반론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거. 순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는 지금 1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사회자 역할은 논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을 제시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가 논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먼저 첫 번째 토론자 찬성 1의 입론으로 시작하겠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자, 이 다음부터는 여기 안에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알아주면 돼. 뭐 나와 있는 거. 자, 자기가 개념을 정의하겠대. 뭐에 대해서? 설탕세에 대해서 설탕세란 요거를 말합니다. 설명받으면 개념을 설명한 거고 이게 정의지 설명 방법이. 그래서 천연당은 빼고요. 설탕하고 액상, 과당 같은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서 함유량이 많으면은 차등을 준다는 걸 함유량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겠지. 적으면 적게 내라고 하겠지. 이런 세금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문제요. 문제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 이야기하고 이익 비용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 다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장은 이거잖아요. 문제점은 뭐한다?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인데요. 그러면 그거 근거를 들어야지. 그 근거가 뭐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근거 있는 기관 이렇게 되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든단 말이야. 거기에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뭐를 댔다? 근거를 댔다. 그럼 주장은 두 가지 있어요. 심각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생 위험이 높은 게 당 섭취하는 사람이 39%, 66% 높다. 그 다음 의료비 부담이 2.2배 증가했다.
진료 비중 35% 차지한다. 이렇게 어디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 설명한 방법이 뭐다? 통계 자료 제시했다.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 제시. 이런 게 중요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외울 거 아니잖아. 10%, 39%, 66% 아니잖아. 권위 있는 기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통계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이러한 추세라면 문제가 점차 커지고 조치가 필요하다. 찬성 쪽에서는 심각합니다. 반대 쪽에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자, 그래서 해결 방안 뭐다? 설탕세 부과를 합시다. 그러면 설탕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오르고요.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서 국민의 당 섭취량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체는 당을 그러면은 줄이게 될 거다. 설탕세는 지금 현재 제품마다 당 함유량을 표시를 하고 있어. 당 함유량 표시는 현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하잖아. 현재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과하는데 기준이 용이하다. 용이하다. 쉽다는 거야. 요거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버리면 되니까 용이하다. 이 용이 뭐라고 했어? 쉬울 이자라고 했지. 이 이자가. 이게 무역할 때 역자이기도 하지만은 바꿀 역자이기도 하지만은 쉬울 이자도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평이성 그런 뭐야? 문장이 쉽게 되어 있는 거 따진 거를 평이성이라고 해요. 쉬울 이자 기억에 두고 그러면 뭐야? 이미 함유량을 항상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 식품마다.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면 되니까 용이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도 함유량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이익과 비용.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거지. 그러면은 뭐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아까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뭐 한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가정경제 및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법제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이익이 더 많으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순서 생각해야 돼. 찬성 1이 임논을 하고요. 찬성 1과 반대 1, 찬성 2, 반대 2. 이 사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했어? 찬성 1이 임논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반대 신문을 한다. 그래서 교차 신문식 토론 요런다 해서 그럼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1이 뭐 할 거야? 임논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는 1, 2, 3, 4 요거까지는 순서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된다. 그럼 반대 신문을 한다. 그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감소하다고 했는데 인과관계를 당신이 입증해 보세요 해가지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WHO 많이 듣는 거죠. 우리 세계보건기구 역시 권위 있는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은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됐어요. 그러면은 저가의 저가, 싼 거, 또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식품을 대체할 거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가당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뭐 해버릴 거다?
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고 감미료로 이 가당식품을 대체할 거다. 이거로 팔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럴 거다.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가 대안이 뭐야? 교육이는.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찬성 측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고요. 반대 측에서는 아니야, 세금까지 안 하고 뭐만 해도 된다. 교육이나 홍보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쟁점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기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하잖아. 교육과 홍보로도 충분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정확히 인식을 해줘야 된다. 자,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대안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성공 사례는 확인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일이 입론합니다. 몇 번째야? 세 번째지. 반대 일의 입론. 이렇게. 자,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건데, 당이 질병 망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만의 원인은 고지방,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요거다. 그러면 당 때문에 비만이 되고 비만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요거야. 그러면은 당 섭취 말고요. 비만의 원인이 고지방,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왜 너희는 당만 가지고 시비를 거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근거듭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근거 있는 기관이죠. 권위 있는 기관. 요 국민 공통생활 지체로 아침밥 먹자, 과식 피하자 활동량 등을 공고하고 있다. 자, 이게 당 섭취가 요거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인슐린은 알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거. 이래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야. 그래서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어디 식품의약안전처 이런 것들만 주의해서 읽으면 돼. 아, 이거 또 권위 있는 기관이네. 탄산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학교 내에 식품의 당뇨 표시를 강화했다. 앞에서 당뇨 표시는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어요. 이러한 정책상의 공고가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했던 건 뭐예요? 반대는 뭐를 하자는 거야? 교육하고 홍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요, 효과적인 거는 미국 사례 예를 든 거지. 그러면 요건 얘기는 예시가 되겠지. 미국에서는 영양 성분에 따라 색을 구별하는 음료를 배치했는데 빨간 칸의 음료가 감소했다. 공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 써져 있으 빨간색이 당 함유량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빨간색 칸이 감소했다. 이렇게 뭐로 함으로써 공고를 함으로써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 해결 방안. 찬성 측에서는 선탕세 부과하자고 했어. 그런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금세를 부과해야 되네. 그러면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는 뭐야? 불가능하다. 실행 가능성이 이거는 뭐다? 세금 부과하는 게 첫 번째 뭐야? 아니 소금도 그러면은 소금세를 부과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은 모든 악영향을 주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다? 불가능하다. 또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아니 내가 먹는 것에도 세금 내고 먹어야 돼? 설탕 먹는데도? 이런 거부감이 있을 거다. 설탕세의 부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저렴한 가당식품, 인광 이쪽으로 대체된다. 아까 대체된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것을 섭취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비용이 더 높으니까 불필요하다. 자, 이제 뭐 해야 돼? 찬성 1위 반대 신문하는 거야. 선생님 표시를 아까 잘못했네. 원래 이제 2가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을 여기서 찬성 1위 했어요. 찬성 2는 아직 안 나타났네. 이거 이제 네 번째 얘가 반대 신문하네요. 찬성 1위 반대 신문 네 번째. 반대 신문이 있겠다.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냐? 있어요. 다만 주 요인이 설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은 거다. 식생활 개선 공고는 오래전부터 있지만 효과가 없었다. 아까는 여기서 뭐야? 공고로도 효과가 있다고 했지. 공고가 효과적이다. 근데 공고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효과가 그동안 없었다.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아니니? 그랬어.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공고라는 효과가 있다. 아까 빨간색 했지.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이제 드디어 찬성 2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반론까지 찬성 1위 하고요. 얘가 입론을 하고 이게 몇 번째? 찬성 2의 입론이 5번째. 요 정도 순서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정리 다시 하면은 찬성 1위 당연히 입론을 해야 되고 반대 2가 반대 신문 하고요. 반대 1위 입론을 하고 찬성 1위 반대 신문 했고 찬성 2가 입론을 했네요. 그럼 찬성 2는 5번째 가서야 등장했네. 자, 설탕세 부과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권위 있는 기관 근거죠. 통계 자료. 우리나라 비만율은 여기서 여기로 많이 뚱뚱해졌다. 그 다음에 과체중 비율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거는 읽으면 돼요. 이는 국민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반대쪽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냐고 우려했지만은 식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게 되고 오히려 우려하는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건강 난래가 심각하다. 이 찬성 쪽에서는 뭐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야 된다 해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개인에게만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거는 국가가 역할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과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반대 1위 또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자, 비만율 높다는데 비만 원인이 설탕뿐이냐? 설탕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신이 인정했잖아.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김치에도 나트륨 많이 들어가요. 짜게 먹어요. 짜게 먹는 게 좋지 않은데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일일 섭취량은 일일 권장량의 2배다. 이게 이제 김치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김치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은 말 안 하고 설탕세만 주장하냐. 그럼 소금이잖아. 소금세 계속 이야기하잖아. 설탕세는 비만, 소아비만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미국, 멕시코 등이 도입을 했다. 설탕세는. 또는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외국에서도 이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자, 두 번째
토론자에 또 입론이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빈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도 빈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서민들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너무 빠르다. 아직은 도입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거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거다. 이건 무슨 말이야? 설탕이 들어가 있는 식품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서민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 이야기죠.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자, 이게 이제 세금을 전가한다는 거죠. 예상되는 부작용에 소비자 한 20원 올랐어. 그럼 그 20원을 그대로 상품 가격에 플러스 시켜버리지.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자는 뭐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는 뭐야? 소비자가 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세금을 전가한다는 이야기야. 덴마크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식품을 고열량식품을 설탕식품은 아니야 또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했다. 그럼 부작용이 뭐야? 세금을 전가해요 기업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국 산업이 위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위축이 되니까 고용이 감소하게 돼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찬성 측 반대 신문해 주세요. 기업이 세금 부담 아까 정가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정가 세금 정가 시킨다 했는데 주관적 판단 아니야. 근거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에서는 세금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돌린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제품의 함량을 줄이면 된다. 당 함량을 줄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음식에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것보다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까지 입론 반대 신문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야? 반박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서는 입론과 반론이 교차 신문식으로 있었고요. 반대 신문이. 여기서부터는 반론입니다. 이제 반박이 있습니다. 그 안내를 해주죠.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죠.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탕을 규제하는 게 유일한 길이냐? 아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홍보하고 교육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홍보, 교육. 자, 지금 세금 부과의 반대쪽에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홍보, 교육해가지고 공고하는 거야. 설탕량을 줄이라고 공고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쪽이 찬성적 이야기고요. 이쪽이 반대쪽이고 반대쪽에서는 홍보하고 교육만으로도 설탕 소비량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설탕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공고하기 전에 세금 부과하는 거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게 하는 정책이다. 자, 외국 사례지 덴마크, 멕시코 해외 사례에서 도입했지만 부작용을 겪었다. 이 시의 보고서에도 결과적으로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덴마크, 멕시코 이 시의 보고서에도 이랬다. 따라서 불필요하다. 그럼 반박이 또 있어요. 설탕세가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설치는 건강 문제와 직결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똑같은 이야기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익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오히려 이익이다. 반대측에서 시기상조라고 했잖아. 여기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당신이 이야기한 거는 어떤 비만율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인정한 거 아니야. 설탕수의 자. 요 논리 봐야. 반대쪽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했더니 아직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필요성은 당신들도 인정한 거 아니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수준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전에 설탕세를 도입해야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토론자 반박도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설탕세는.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 환경에서는 사회적 문제다. 그러면은 뭐야? 반드시 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탕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세금 처금으로 돌리는 거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설탕세 다음에는 소금세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부과가 되겠지. 나트륨도 비만의 원인이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기업의 수입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한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홍보나 교육, 광고, 그 다음에 과도한 광고는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 끝으로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다. 설탕은 질병의 큰 원인이라는 거 이해했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조치를 않는다면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반대측에서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셨는데 세금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설탕세는 종합적인 건강 증진,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압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설탕세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12, 18세 청소년의 통계 기준으로 81.4g으로 50g을 초과했다. 역시 통계 자료가 근거가 됐어요.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면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즉시 도입해야 됩니다. 네, 양쪽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국어의 힘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서 봐야 돼. 찬성 1에 입론이 있고요. 반대 2에 반대 신문이 있고 반대 1에 입론이 있고 찬성 1에 반대 신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1, 2, 3, 4, 5까지만 좀 알아도 될 거야. 찬성 2에 입론이 있고 반대 1에 반대 신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반대 2에 입론이 맨 마지막이지. 그 다음에 찬성 2에 반대 신문 여기까지가 입론하고 반대 신문이었고 여기부터는 뭐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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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 이거 정리하라는 거는 쟁점별로 나와 봐라.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내용만 정리 잘하면 되는데 이쪽이 대단히 중요해요. 논중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어서 주장, 이유, 근거였지. 주장, 이유, 근거였는데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근거는 이유와 주장을 각각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간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이렇게 증가했고요.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가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주장하고 근거는 있는데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보충해야 될 거 뭐다? 과도한 당 섭취로 비만이나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보충을 해줘야 되지. 부족한 부분이 요거다. 두 번째는 당뇨병은 당을 섭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요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근거가 없다. 여기에는 지금 뭐야?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유를 제시하고 주장과 이유는 있는데 왜냐하면 했으니까 이유가 있지.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나 공실력 있는 기관의 연구,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 다음에 공식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요겁니다. 아주 중요해. 논증 구성 요소 중에 요거는 이유가 빠져 있고 요거는 근거가 없어요.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앞에서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필수 쟁점을 입론 단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건데 뭐냐면은 반대 측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을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입론을 구성해야 되고 반대측도 반박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원활한 토론이 된다.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요겁니다. 그 다음 이런 거 해봐라 그러면 해보면 되는 거고요. 필수 쟁점 뭐 이런 것도 해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더 이제 유의할 거는 없네. 그 다음에 방송 토론은 뭐냐? 케이블카 설치한다. 뭐 사회자가 있고 찬성, 반대 이렇게 있습니다. 찬성 측에 뭐 케이블카 설치해야 됩니다.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닐 때 황폐하다. 케이블카를 놓으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환경 파괴를 막고 관광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 주장에는. 근데 선생님도 의아스러워. 케이블카 설치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건데 오히려 자연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아니 케이블카 설치하면 자연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근거를 못 대면은 잘못된 토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토론과 논증 정리했어요.